내가 차를 사서 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걸지 오늘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차주분들이 기사직을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분류로 아마 해당이 되는 것들이 본인이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기사 일자리는 모두 낚시글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한 80%는 맞다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반. 급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안 통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여를 어느 정도 원하냐라고 했을 때 금액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주분께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안녕하세요. 제알맨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권입니다. 네, 오늘은 여타 네. 또 기존에 하던 컨텐츠와는 다른 또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그 지업계에 이제 발을 들이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이 또 들려오죠.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고 차주분들은 왜 추천을 하는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서 오늘은 좀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확실히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말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반대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실 끊이지 않는 논쟁이에요. 그렇죠. 약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의 그렇지. 약간 문제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 약간 확실히 뭐가 먼저가 되냐가 문제네. 그 답은 없어요. 네. 지금 오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답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맞는 네. 조건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조건에 맞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우선인데 내가 차를 사서 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은 이제 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걸지 오늘 이제 그 선택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지만 어느 쪽도 답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저는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대충 보면은 그냥 뭐 하지 마 아니면 해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그게 정답이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하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말들은 왜 또 돌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거는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5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영상은 조회수가 꽤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 하면 보통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네, 첫 번째 기사의 의미. 기사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보고 가야 되겠죠. 네. 이 사전적으로는 운전사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택시나 버스나 화물차나 기타 등등 핸들을 잡고 운전하시는 분들을 거의 기사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 오토바이 말고도 이제 그 자전거도 이제 네. 그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이야기라면 다 되는 거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그 배달 기사님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자전거든 뭐 킥보드를 타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운전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운전대를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 즉 영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높여서 기사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지입도 어떻게 보면 지입 기사가 맞는 표현이기는 해요. 근데 그냥 기본 기사분들과의 어떠한 그 구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입 차주라고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 네.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이 듣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차주들이 기사직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확하죠. 차주분들께서 이제 기사를 추천하는 것은 이 운전, 특히 이 화물 쪽에 네. 이 일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죠. 이 운전 업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전대를 한번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착하게 얘기하시네. 저는 네, 이미지를 좀 신경 많이 쓰나 봐요. 아, 그럼요. 카메라만까지도 막 욕을 하고 그러던데. 뭐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면 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제가 또 개념 없는 말들을 잘 하기 때문에
예. 알고 차주분, 예, 당연하죠. 그래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차주분들이 기사직을 먼저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분류로 아마 해당이 되는 것들이 본인이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당해봤기 때문에 남들한테 바로 추천을 하기가 힘든 거지. 예, 보통 그런 케이스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네. 그런 부분이라면은 저는 이제 그 추천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 이제 차의 금액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기를 당했다는 건 내 돈을 지금 뺏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금액이 뺏겼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하는 것보다 그 차량 금액을 묻고 다니는 게 차라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입차주분들께서 기사를 네. 추천하는 이유는 이 바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경험을 해봐라라는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럼 지입차주분들께서는 이제 그 만약에 사기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사를 추천을 하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사직을 먼저 추천을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입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 네.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있는 뭐 회사 콜발이면 뭐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TO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니면 진짜 정말 정해져 있는 TO 이거는 저희 원청사를 다루는 편에서 보시면 그 해당 사유나 이런 것들을 잘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이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 숫자 안에서 차주가 한 명 더 늘어나면 본인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안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보통 그 짐이 정해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화주에서 짐이 나오는데 네. 뭐 많아봐야 한 10대 분량의 짐이 나오는데 근데 10대분의 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근데 거기에 한 자리를 더 한다. 그러면은 이게 나눠 먹기식이 되기 그렇지. 때문에 맞습니다. 추천을 안 할 수도 있다. 아마 근데 이제 추천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뭐 경험해 보고 와라. 뭐 이렇게 이제 그렇지. 생각하시는 것 아마 같아요. 그게 가장 많을 거예요. 기사에 대한 두 번째 말, 아까 그 사연은 이제 끝났고 기사를 하면은 몸이 망가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몸은 운전대를 잡으면 다 망가집니다. 당장 그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지금 당장 서울 부산 왕복해라 하면은 그거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이 굳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까지는 못해도 이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요. 나와갖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이래서 이제 그 몸이 자꾸 굳어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피로함을 쉽게 느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2시간에 무조건 15분씩 휴식을 하라 이런 지금 정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몸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사유는 아무래도 과로입니다. 과로. 예,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하고 굉장히 또 기사분들이라고 하면 어쨌든 회사나 차주분들이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을 굉장히 많이 시키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피곤함, 신체적인 뭐 데미지가 좀 쌓여가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 생각보다 제가 이건 예전에 그 뉴스 어디선가 봤던 건데 두 번째는 관절입니다. 관절. 그렇죠. 방금 이 팀장이 이제 말했던 대로 몸이 굳어지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항상 차주분들이 이제 하차지나 상차지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은 문 열고 뛰어내립니다. 옆에 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다가 급하니까. 그렇죠. 예, 항상 그 관절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장거리 노선을 뛰신 분들한테는 항상 준비 운동이나 중간에 휴게소 가서 운동을 좀 하고 같이 이제 푸시업 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기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들 세 번째는 기사 일자리는 모두 낚시글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한 80%는 맞다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반반. 반반? 전 80%. 네. 왜냐면은 기사를 구한다라고 해놓고 보통 이제 와서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어버리고 그런 얘기는 99%. 예, 그렇지. 그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는 딱 공고를 봤을 때 야 이거 이 일하면 이렇게나 많이 줘? 라고 하면 대부분이 다 낚시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야 그렇게 일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쵸. 딱 그렇게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일하는 것에 비해 갖고 급여가 너무 작다. 그게 진짜입니다. 네, 그게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낚시글이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기사를 구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기사로 구하는 채용 글이나 이런 네.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일단 내가 기사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나도 이 자리에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교묘하게 또 이제 추천을 합니다. 기사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장님께서 차주가 되셔갖고 얻어가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차값 얼마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1톤에서 많이 일어나죠. 1톤이나 소형톤수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오셔갖고 차를 구매해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은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250만 원 벌 거를 차주가 되면은 350만 원 벌 수 있다네. 100만 원의 차이가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조금 연습만 하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부담도 덜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공고를 내는 곳들이 상당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어떤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저기 서울 남부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남부 업체를 죄다 까버리는 거네 한 번에. 몇몇 업체들, 공격적인 몇몇 업체들. 좋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좀 가장 흔한 말들에 대해서 진위업을 좀 알아봤고 세 번째는 이 기사의 종류가 있어요. 이 그렇죠.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가장 크게 분류를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법인이나 개인 이런 회사에 속해져 있는 차주분들 그리고 두 번째가 차주의 차량에 타고 있는 기사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임대차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제가 한 생각하기에는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로 소속을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이제 법인, 개인 회사의 기사분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 일단은 법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개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 이게 지금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직원처럼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뭐 월급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라 갖고 내가 이제 운행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사실 이렇게 뽑는 케이스가 가장 없습니다. 특징만 보게 되면은 네. 회사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개념이라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쵸, 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대 보험이 들어가고 그리고 급여만 수령을 하고 정해져 있는 일을 어느 정도만 하면 되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력이나 이런 거는 인정이 받지만 어쨌든 급여 수준이 좀 많이 낮다라고 낮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차주와의 이제 그 계약서를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차량을 2대 가지고 있다. 한 대를 더 샀어요. 그런 경우에 한 대를 기사를 태워야 되겠죠. 파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는 계약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구두상으로만 하는 그렇죠. 경우가 근데 많이 이 계약서가 뭐 어떤 계약서만큼의 그 표준 양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허점도 많고 좀 위험하죠. 하지만 급여는 높습니다. 왜? 4대 보험이나 세금적인 제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현금을 다이렉트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임대차주란 또 무엇인가? 임대차주란 또 기사라고 보기는 힘든데 어떻게 또 형식을 보면 또 기사인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사나 개인 차주예요. 차량을 산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남은 할부금이 한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그만하게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차량을 팔자니 남은 할부금보다 덜 나오고 이런 케이스에는 신용이 안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신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 차량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차를 가져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차를 무조건 주는 사람이 돼요. 이게 그 임대차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정말 운전 기사와 그다음에 이제 지입차주의 중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약간 얽매여 있는 그래서 기사보다는 좀 더 같지만 근데 네. 그렇다고 지입차주는 아닌 법적으로 얽매여 있지 않은 케이스들도 많죠. 엄청 예, 많죠. 그러니까 정말 듬성듬성하는 데들은 그냥 뭐 말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 세금적인 부가세 부분은 원래 차주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보조금이랑 나머지 부분들 차량 할부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용이 회복이 되거나 나중에 차량을 가져갈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차를 업어가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를 대신 유지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무조건 차주를 해야 되겠어. 그 이상의 벌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뭐 또 좋은 방법이라고만 또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봤고요.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장단점과 그리고 사실 장단점 앞에서도 약간 말을 했지만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아까 법인 회사. 차주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 차주, 개인 회사에 속해 있는 네. 경우 장점이나 단점을 어느 정도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4대 보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그거죠. 과연 그렇게 아니, 안정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면 뭐가 장점인지도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지. 4대 보험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이제 책임을 내가 질 필요는 없어요. 회사가 다? 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져야 돼요. 일부분의 책임은 들어가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혼자 사고 친 것만큼 그렇게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 대신에 이제 이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겠죠.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뭐 법인 업체나 네. 이런 곳에서 과연 경력이 없는 사람을 기사로 채용을 할까?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법인 업체 담당자고 만약에 개인 회사의 담당자다. 그러면은 이 그 법인 업체에서 번호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나의 그 보험 부담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겠지만 네. 회사 전체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사는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겠죠. 과연 신입 기사를 뽑을까? 뽑죠. 뽑겠지만 그게 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겠죠. 왜? 만약에 누군가가 같이 왔어. 근데 신입 차주 운전해본 경력이 하나도 없네. 법인회사 담당자로서 그 사람을 채용할까요? 급하지 않는 이상. 대표가 망설이겠죠. 담당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넘버 돌리면 돼요. 네, 차가 한두 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냥 위험성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위험성이 뭐가 있을까? 어떤 위험성? 이 회사 소속의 기사분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이제 보험금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위험성은 딱히 없어요. 네, 그래서 좋긴 한데 급여가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직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급여가 낮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급여 수준이 처음에 막 이렇게 광고돼 있는 거 말고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거랑 별바 다를 게 없네. 거의 수준이거든. 최저 시급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운전을 해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또 고민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입 차주분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커 보이고 차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회사 소속의 기사 나랑 위험성이 본인의 멘탈이 되겠네. 그렇지. 바사삭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굳이 꼽자면 그렇게 될 수도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차주와의 계약을 통한 기사분들, 네. 이 임대가 아니구나. 기본 차주분이 여러 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서의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기재를 마침 안 하거나 뭐 빼먹거나 이래버리면 둘 중에 한쪽은 무조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제일 싸움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두상의 계약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그 정형화되지 않은 계약서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임금 지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굉장히 미뤄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차주분들 밑에서 이제 일을 하셨던 기사분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갖고 모든 차주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정확하게 이제 네. 날짜 지켜서 줄 건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 될 건 안 되고. 근데 차주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겠죠. 거의 대부분의 차주와 기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게 좋은 사람이랑 좋은 케이스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좋은 사람이랑 좋은 기사님이랑 만나갖고 하면은 뭐 으쌰으쌰해서 서로 열심히 갈 수는 있겠지만 네. 둘 중에 하나라도 약간 삐걱거리는 순간부터 굉장히 머리 아프게 됩니다. 이게 저는 양쪽에 다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계약의 기본 시작이 의심입니다. 서로가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주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회사나 아니면 위에서 주는 급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경우에 급여 일자가 밀리거나 뭐 본인의 사유 때문에 또 안 줘버리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이 망가졌다 뭐 한다라고 하면 그거 다 트집 잡는 차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가보조 카드가 신용카드다라고 하면 그걸 자기 맘대로 긁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가 예를 들어서 났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추격전이 또 시작을 하고 이런 게 워낙에 많은 서로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의심을 기본적으로 하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주변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거나 하는 기사분들을 조금 더 금액을 더 줘서라도 데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사대보험이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서 급여가 굉장히 많이 뻥튀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임대차주에 관련돼서 또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임대차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개인 기사
의 경우 기사분들이 신용도가 낮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차는 사고 싶은데 네. 기사보다는 내가 차주가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 다 내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차가 뭐 선수금의 비율이 뭐 한 30% 40% 이렇게 높아져 버리고 취등록세 낼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네.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내 차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의를 이전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차량이 아닌 그리고 내가 뭐 신용에 문제가 있을 때 차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거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약간 좀 회생 혹은 파산 그래서 신용이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메리트가 될 수가 있죠, 충분히. 사실 임대차를 제공해주는 업체도 업체나 개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는 내용도 네. 그 이제 서로 상호간에 장점이라는 게 거의 없는 계약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누구 한 명한테도 장점이 있었으면 아마 분양업자들이 전부 다 임대차주로 하려고 그렇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여러 가지로 정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네. 것들이 정형화된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보시고 조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이 임대차 기사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사실 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 가장 또 안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왜냐면 보면 그래요. 네. 계약서에 대해서 정말 좀 빠짐없이 꼼꼼하게 쓰고 조항조항마다 다 대입을 해봤을 때는 크게 뭐 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나 이런 서류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래서 제가 이 임대차주 관련된 계약서는 좀 제가 만드는데 도 같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많이 작성을 했어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네,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은 뭐 제가 표준 계약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이 장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 올바로 기사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공고에서 기사와 차주를 헷갈리지 말자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공고를 좀 많이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기사를 구하는 곳들은 공고 형식이 아까도 저도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 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지만은 그렇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좀 뜬금치 않게 자동차 관련된 뭐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거나 이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기사 자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공고를 통해서도 구하는 곳들도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회사의 공고가 여러 군데 그리고 지역 지역마다 모두 기재가 되고 있다. 요거는 살짝 또 의심을 해보실 만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기사에서 차주로 전환되는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또 처음에 기사로 해 기사로 하다가 나중에 너가 마음에 들면 차주로 되는 거야. 그 차 그냥 업어가는 거야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캐피탈 계약서와 뭔가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 계약서는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고 이게 그 분위기 사무실 내에서 그 분위기를 타버리게 되면 그냥 어물쩡 그냥 계약서를 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는 케이스 중에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 어쩌다 보니 아 뭐 얘기 듣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다. 사실 그건 본인이 확인을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재화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사에 대해서는. 세 번째, 경력직만 뽑는 기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기사 자리에서는 여기에서는 방법이 물론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도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지만 소형부터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경력이라는 게 아무래도 아예 없는 거랑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중형 톤수를 뽑는 이 회사다라고 했을 때 2.5톤, 3.5톤이라도 몰아보신 분을 뽑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톤으로 시작을 해서 기사 생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 3-4개월 정도를 진행하다 보면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위험한 부분들이 많고 이제 처음 오신 분 물론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직원이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한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되는 재화를 맡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번째는 기사분들에게 꿀팁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차주분들과
내가 좀 많은 급여를 필요해서 물론 계약서의 형식 아까 제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급여를 어떻게 보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안 통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급여를 어느 정도 원하냐라고 했을 때 금액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차주분께 금액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매출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매출에 대한 퍼센트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래 기존에 차주분이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있잖아요. 일이 있을 거고 아니면 콜이 있을 거고 요거를 하다가 내가 좀 괜찮은 업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장님의 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매출을 많이 기록을 하게 되면 나한테 이만큼 줘라라고 딜을 하시는 게 경력직분들한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다만 요즘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서 이게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기름값이 올라갔으니까 통할 수도 있겠네요. 퍼센트니까. 아니, 너무 많아지나? 그 어떤 노선인지 몇 톤 차량인지에 따라 맞아요. 다른 것 예. 같아요. 케바케가 너무 좀 심하게 들어갈 것 같지만 어쨌든 수익을 좀 잡아가지고 이것 하나로 이제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 중에 자기가 또 자리도 좀 잘 알고 있고 하는 분들은 지입차주 못지않게 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할부가 끝난 지입차주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마지막으로는 이 GR맨에서는 현재 기사를 모집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재 저희가 그 기사 자리나 이런 것들을 모집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그 사장님들의 지역, 거주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연세도 좀 보거든요. 네.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법인 업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 차주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네. 이제 그 맞는 기사 자리나 이런 것들을 추천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또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 그 이제 일종 보통이나 뭐 대형 면허 그다음에 이제 화물 운송 자격증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기사로 투입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사로 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주와는 전혀 다른 네.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갖고도 만약에 이제 뭐 기사 자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네.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네. 어쩔 수 없죠. 네네네. 네, 저희가 또 구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네. 혹시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뭐 기사직을 저희가 진행한다 해서 금액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기사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어요. 뭐 앞뒤 내용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다 해드린 것 같은데 물론 여기서 이제 회사 입장과 차주분의 입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어쨌든 기사인 듯 하지만 기사 아닌 임대차주 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지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리고 아마 이 영상 자체가 저희가 화요일 날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뭐 화요일이나 늦으면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가 오후 5시에 이번 5월 달 넘버 3를 같이 하면서 라이브로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저희가 생방송을 키는 순간 바로 알림이 가니까 아마 조금 더 시청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뭐 마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제알맨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제일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